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비욘디 방송에 출연하고 3일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매달 두 번째 금요일 그리고 세 번째 월요일 이렇게 매달 두 번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일 간격으로 방송 스케줄이 붙어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무릎 통증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컨텐츠를 찍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비욘디에 13번 출연하는 동안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셔 가지고 제가 주말 동안 조회수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제 방송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무릎 3부작 하고 있지요. 무릎 3부작.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송으로 지난달에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을 해 드렸고 3일 전에 무릎 통증 운동 습관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부작의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생활 습관, 무릎 통증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수적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 두 번의 방송 동안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무릎 영양제는 크게 효과가 증명이 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생활습관 영양제 방송은 일단 먼저 무릎 생활습관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자세 중에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쁜 자세들을 했을 때 우리 무릎에 하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물론 하중이 많이 걸릴수록 우리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무릎 하중이 걸리는 그런 생활 습관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중에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관절 영양제로 넘어가서 무릎 관절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개님께서 아이고 잘생겼어요라고 아이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기분 좋게 시작하시게 해주셔가지고 사냥개님 감사드립니다. 오영도님 항상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PD님과 감독님께 또 인사까지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륜 엠믹스님, 네 오늘도 들어와 주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첫 번째 무릎 방송,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을 찍었었지요. 사실은 이 방송은 대체로 의사 선생님께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릎 관절염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받는 치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운동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 자체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은 우리가 보통은 무릎 관절이 닳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릎 구조 전체의 문제로서 연골하고 관절하고 관절면하고 활액막하고 뼈하고 인대하고 근육 즉 무릎을 감싸고 있는 모든 구조들이 다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구조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치료도 이 모든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단 한 가지의 치료로 무릎 관절염을 완치하는 방법은 당연히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관절 주사 치료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신경 주사나 고주파 시술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윤활량이나 프롤로 주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받는 치료뿐만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운동 그리고 체중 감소, 생활 습관 교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무릎 관절 전체의 문제인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치료의 목표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근거가 충분한 초록색
색깔이 근거가 충분하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거가 충분한 통증 완화 방법, 관절 염증 감소, 그리고 체중 감소, 운동 치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퇴행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면을 윤활제를 좀 넣어 줘야 되고, 주사를 말이지요. 그리고 조직 재생도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윤활하고 조직 재생하는 과학 기술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그렇게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거가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지 말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관절면이 닳고 있는데 윤활제 안 넣을 겁니까? 넣긴 넣어야죠. 그리고 우리 관절이 닳고 있는데 조직 재생 치료 안 할 겁니까? 하긴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도 그 치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고, 하지만 이 치료 중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효용성과 한계와 필요성과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치료를 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 주시는 치료 말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말이죠. 체중 감소를 했더니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근거가 가장 높은 겁니다. 체중 감소는 세계의 모든 이제 관절 전문가들이 모임에서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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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완전 강추입니다. 요 노란색은 무릎이 아니고 엉덩이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소는 전부 다 초록색이고, 운동 습관 개선도 전부 다 초록색이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도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정말 특이하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치료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퇴행성 질환이 바로 무릎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 관절염 치료는 나 스스로의 노력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지요. 무릎 통증 생활 습관. 네.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무릎이 짱짱해져서 무릎을 탁 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나영 님께서 또 추가로 오셔 가지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 생활 습관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지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어떻게 무릎 하중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에 따른 무릎 하중입니다. 우리가 서서 가만히 있을 때는 체중의 70%, 약 70%의 하중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를 걷기만 해도 약 체중의 2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생각보다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기만 해도 만약 내가 60kg일 때 120kg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들었는데요. 특히 내려가는 동작이 상당히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나의 체중의 5배의 하중이, 무려 5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이게 5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내가 60kg라고 하면요. 무려 300kg의 하중이 무릎에 걸리는 거예요. 300kg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요. 사실은 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죠. 300kg라니.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이제 특히 등산을 하다가 내려올 때 무려 체중의 5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등산을 하면서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는 걸 많이들 또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올라가는 것까지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체중의 3배의 하중이 무릎 하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선생님이라든지 계단을 오르는 것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계단을 오르면은 심폐지구력 향상이 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계단 오르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지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고 무릎 통증을 겪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계단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등산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60kg이면은 180kg의 하중이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또한 무릎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쪼그리고 앉을 때 이게 완전 최악입니다. 쪼그리고 앉을 때. 이게 한민족의 특성, 아시아인의 특성이에요. 사실은 이제 서양인들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입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을 때는 무려 체중의 15배, 15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내가 60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15 배면은 900 킬로그램 아닙니까? 내 무릎에 900 킬로그램을 가지고 찍어 누른다니요. 그러면은 관절이 안 찢어지고 어떻게 버티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냥개 님께서 "역시 누워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맨날 이래서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다 빼고 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솟아날 구멍은 또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릎 통증 생활 습관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무릎을 쪼그리는 동작, 무릎을 접는 동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보통은 요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요렇게 넓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을 쪼그리게 되면은 뒤쪽에 상당한 하중이 걸립니다. 여기에 뒤쪽에 바로 15배의 체중의 15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쪼그 관절을 쪼그리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동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반월살 연골팔이 밀려서 짜부라들다가 어느 순간에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릎을 접는 동작이 이렇게 안 좋구나. 체중의 15배가 걸린다는 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실은 무릎을 젓는 동작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했거든요. 땅바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좌식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습관 중에는 무릎을 접는 동작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걸레질 하시면 안 됩니다. 반일 정말 좋지 않습니다. W자 앉기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꼬기 안 좋고요. 근본적으로 좌식 생활을 지향하시고 입식 생활로 가능하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엎드려 걸레질. 예, 저희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걸레질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그나마 좀 이제 서서 이제 걸레질을 하시지요. 이렇게 엎드려서 걷는 이 자세, 이 자세가 바로 무릎을 접는 동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집안 전체를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집안 전체에 이제 걸레질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무릎에 900 킬로그램의 하중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안 찢어지고 배기질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걸레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뜨끔뜨끔하면은 내일부터 당장 엎드려 걸레질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걸레질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은 또 이렇게 밀대로 걸레질을 하시잖아요. 서서 걸레질을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무릎을 접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는 로봇에게 양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해서는 로봇 청소기를 사시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집 안에서도 계속 제가 로봇 청소기 사 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 접는 동작 두 번째 밭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일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밭일이 사실은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을 좀 하기가 어렵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밭일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노령층에서 밭일을 취미로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나의 정신 건강 안정 그리고 햇빛을 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다는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밭일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접는 동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일을 하시는 무릎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초진을 볼 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환자분의 증상을 낫게 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치료를 할 텐데 제가 치료를 해서 환자분을 낫게 하는 속도보다 받일을 통해서 무릎이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거기다가 환자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무릎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받일이 좋지 않다. 받일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받일이라는 게 또 뭐 굳이 뭐 밭을 나가지도 않아도 뭐 화분 뭐 이런 거 집안에 있는 거 가꾸는 것도 좀 이제 무릎을 쪼그려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작은 화분을 좀 키워 주시고 또 같은 화분을 키우더라도 땅바닥에 키우면은 이제 무릎을 접어야 되잖아요. 좀 선반 위에 올리셔 가지고 좀 이제 서 가지고 그 가꾸시는 방법으로 좀 세팅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W자 앉기. 요렇게 앉는 게 W자 앉기예요. 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무릎이 틀어진다, 골반이 틀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관절이 틀어지는 동작이 굉장히 관절에 좋지 않다는 거, 지난번 운동에서 틀어지는 게 좋지 않다고 피봇 운동, 농구, 탁구, 스키, 뭐 스노우보드가 좋지 않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했을 때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할 때 무릎이 틀어져서 관절에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지요. 요 W자 앉기도 무릎이 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꼬기 또한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다리꼬기는 체중의 15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세트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리꼬기는 우리가 이제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한 30분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리꼬기 화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저도 눈치챘지요. '아 나도 다리를 꼬고 있구나.' 저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리를 바로 이제 황급히 풀었는데요. 이게 좀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다리 꼬는 습관은 저부터도 '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인들이 무릎 접는 동작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자식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보통 이게 바닥에서 양반 다리로 앉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양인에서 이제 무릎이 좋지 않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또 입식 생활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옛날의 습관이 남아 가지고 소파를 들여 놓으시고도 소파 밑에 땅바닥에 양반 자세로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소파 위에 양반 자세로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침대 위에 양반 자세로 앉으시는 분들 있지요. 지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있지요. 네,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됩니다. 기왕 돈 들여 가지고 소파하고 침대 샀는데 뭐 하려고 양반 자세로 앉습니까? 무릎을 접지 마십시오. 네. 무릎을 펴고 입식 생활로 생활하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등산이 안 좋다.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릎 방송이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두 번째 방송에서도 질문도 나왔고 언급도 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등산이 또 많이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등산을 좀 즐겨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등산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시큰한 게 느껴지는 게 그때는 제가 아직 통증 공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등산은 좀 '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에 좋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서서히 등산을 이제 끊어 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통증의학과 전공의로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등산은 안 좋구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체중의 3 배에서 5 배까지 하중이 무릎에 걸리는구나.' 하는 걸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리막은 안 좋은 건 당연하지만 오르막도 무릎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발을 헛디디면은 부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한번 올라가면은 끝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산을 하셔야지 집에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을 할 때 중간에 '아 내가 이 정도면 너무 무리가 돼.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하산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더 무리가 가겠지요. 그리고 등산을 할 때 또
같은 팀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타인의 페이스를 따라서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무리를 한다 싶으면은 솔직하게 우리 팀에 "아 나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시고 낙오가 되십시오. 아예 낙오가 되셔 가지고 좀 쉬시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나의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굳이 반드시 모두의 팀을 따라서 굳이 정상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건강하자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낙오가 되는 용기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등산을 안 하는 게 좋지만은 또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다들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등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등산화를 꼭 사용하시고요.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운동화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동화하고 등산화하고 다릅니다.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꼭 등산화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등산 스틱을 꼭 양쪽에다 넣으십시오. 한쪽에다 들라고 하는 정보들도 있는데 양쪽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바로 섰을 때 등산 스틱을 가지고 땅을 짚었을 때 나의 그 팔꿈치가 90도, 각도가 90도가 되는 게 정확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실 때 반드시 정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제 아셔야 되고, 등산보다는 사실은 이제 둘레길을 쫄래쫄래 걷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등산이나 계단보다는 평지 걷기를 취미로 가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거 안 좋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40대 초반이거든요. 저는 아직 짱짱한 청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철을 매일 탈 때 계단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뭐 계단 올라가는 거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50 대가 지나고 하면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에스컬레이터에 부탁할 겁니다. 이렇게 또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릎 보호대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 보호대를 하면은 좀 받쳐주는 그런 이제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효과는 단기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계속하게 되면은 무릎 주변에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해 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기둥이 얇아지고 빠져버리면은 우리 무릎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를 자의로 사서 장시간 동안 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단기간 동안만 해 보자."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단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2주 동안 합시다." 하시면은 2 주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거 2주 동안 하자고 했는데 1 달, 2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쪼끔 비슷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설윤 앵믹스 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주 강의 보고 수영은 못 가고 등받이 있는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 강조를 드렸지요. 그래서 물 안에서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고, 그리고 수영도 좋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운동이 실내 자전거인데, 실내 자전거는 사이클을 타는 듯한 허리를 굽히게 하는 자전거, 실내 자전거 말고 등받이가 있는 S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윤 엠밍스 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무릎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 당연히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만 생각을 하면은 무릎 관절을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릎 관절 아껴 쓰려고 무릎을 되도록 안 쓰다 보면은 무릎 주변을 지탱해 주는 주변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이 기둥이 얇아지기 때문에 관절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관절이 더 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있으면은 '무릎 관절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끼는 거는 옳은 생활 습관으로 아끼고 기둥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습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무릎 관절용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근력이 증가가 되고, 근력이 증가가 되면은 힘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더 근력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 주변의 염증도 줄어들고,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통증도 감소하고,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무릎 관절 주변의 구조도 안정화되는
점점 더 괜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릎 관절염 운동 치료에 대해서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을 3일 전에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유수의 학회에서 보니까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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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전부 다 무릎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하는 콘텐츠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무릎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방송만 보면 안 돼요. 요거 "무릎 통증 운동은 따로 있다." 방송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생활 습관만 교정해서도 안 되고 운동 습관도 같이 교정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왕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무릎 통증 운동 따로 있다." 요 방송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8,700뷰 찍히고 있는데요. 저 10,000뷰 한번 10,000뷰 한번 찍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방송을 14 개째 찍고 있는데 아직 10,000뷰를 못 찍고 있습니다. 저 10,000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음. 자, 그런데 이제 무릎 통증 운동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만으로 무릎 관절이 완치가 될 거라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들 되게 많잖아요. 뭐 무릎 통증을 완치하는 운동법 탑3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데 그거 탑3 한다고 무릎 관절이 완치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면은 이제 무릎 관절염은 연골도 마모되고 관절도 관절면도 마모가 되고 염증도 생기고 활액막이나 뼈나 인대 근육 모두의 문제인데 이거 이 난장판을 그 운동 3 가지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혹세무민에 속지 마시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적재적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생활 습관 해야 할 것이라는 소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실시간 댓글에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와인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80대 후반 여성이시고요. 네,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양쪽 무릎 연골이 소진되셨죠? 네, 무릎 관절염 4기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군요.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염이 심하나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이제 90세에 가깝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관절염 4기 정도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 자체가 좀 이제 작지 않은 수술이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 버리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와인 님처럼 타이밍을 놓쳐 버리시면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통제 약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받아서 복용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에서 근력 회복 운동을 통한 이제 거동 개선도 어렵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줄에 적으신 대로 이제 일상생활적인 이제 거동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안에서라도 거동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직접 뵌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무릎 관절염 운동 중에서 이제 맨몸으로 이제 땅바닥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영도 님께서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이나 내리막길은 지팡이를 짚고 옆으로 내려가면 덜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가요?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지팡이라는 게 등산 스틱인지 진짜 지팡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등산 스틱은 반드시 길이 조절이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땅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고무 재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아까 똑바로 섰을 때 등산 스틱을 짚었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 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영도 님께서는 등산을 좋아해서 30년 전인 30대 때 산을 뛰어서 내려온 후부터 무릎 통증이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산을 걸어서 내려와도 무릎에 체중이 5배의 하중이 걸리는데 뛰어서 내려오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과거를 반추해 보더라도 '아, 내가 30대 초반에 등산을 정말 잘 그만뒀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한답니다. 네. 러블리 수지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 대이시고요. "무릎 주변 근육이 많이 없다.
많이 있다 없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자가 진단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거는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육이 다 없어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운동을 뭐 너무 안 하시는데 근육이 뭐 충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법밖에는 없을까요? 네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운동을 평소에 너무 안 하시면은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에 방송했던 무릎 통증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한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고 어떤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확인하시고 운동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큰 마음을 먹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시작해 버리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큰 마음을 먹고 등산부터 시작하셨다가 무릎에 큰일이 난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 생활 습관. 오영도 님 등산 스틱 사용하고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등산 스틱 꼭 사용하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에 가서 등산 스틱을 쓰는 건 당연한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평지를 걷는데 동네 마실을 다니는데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건강을 위한 건데 남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좋은 건데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릎 통증 생활 습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자식 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입식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앉는 자세 알려드릴 거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서 부상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골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평소에 생활할 때 착용하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자식 생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무릎에도 안 좋고 골반에도 안 좋고 척추에도 안 좋습니다. 신경이가 아파하는 게 보이지요. 그래서 입식 생활로 그냥 다 바꿔 버리십시오. 지금 혹시라도 자식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의자, 책상, 침대 구비하셔 가지고 꼭 입식 생활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앉는 자세는 다리 꼬으시면 안 되고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 하는 자의적으로 가구 다 구매해 놓고 자의적으로 무릎을 망치는 행동 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침대 위에서도 양반다리 하지 마시고 소파 아래에 땅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예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점점 들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줄어들면은 또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골다공증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고관절 쪽에 히프 쪽에 골절이 생기면은 그대로 와상탕체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서 지낸다는 말이죠. 누워서 지내는 동안 이제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근육이 빠른 속도로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뼈가 다 회복이 돼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마취도 들어가 보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로 그렇게 거의 뭐 인생의 의미가 거의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꼭 예방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당연히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또 이제 필요하면 약이나 주사도 해야겠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운동화 착용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뭐 한 10 년, 20년 전만 해도 뭐 직장에서는 당연히 구두를 신었어야 됐고 뭐 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결혼식을 가도 뭐 다들 운동화 신으시고 뭐 상갓집이 아니라면은 저도 구두를 신을 일이 1 년에 거의 없습니다. 뭐 학회 발표? 학회 발표도 이번에는 그냥 운동화 신고 갈 생각이고요. 그만큼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은 무조건 운동화를 신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무릎 관절도 보호가 되지만 골반이나 허리 관절까지 같이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저는 운동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운동화도 운동화 나름입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화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첨단 러닝화보다는 일상생활용 운동화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첨단 러닝화를 사면은요. 이게 땅을 짚는 이 힘을 반동을 시켜 가지고 전진하는 힘으로 치환을 시켜 주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러닝화를 신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앞으로 빨리 걸어서 뭐 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띠용띠용 하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은 오히려 발목이 꺾일 수도 있고 무릎 건강에 오히려 안 좋거든요. 침대도 이제 스프링 침대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탄성이 있는 게 좋다고 제가 척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운동화도 똑같아요. 너무 띠용띠용 하는 거는 반발력이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용 운동화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발 길이를 기준으로 신발을 사잖아요. 그런데 발볼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족형이 발볼 자체가 넓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브랜드의 신발을 사시면은 이제 발볼이 좁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발 건강에도 안 좋고 무릎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색 인종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뉴발란스 운동화나 아니면 이제 아시아인을 위해 개발된 아식스 운동화를 신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화의 구조는 요즘에는 가죽 소가죽보다는 이제 메쉬 구조 요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메쉬 구조가 있는 게 통풍도 되고 유연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40년 전 기술 이거는 이제 N사의 에어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N사의 에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좋다. 아직도 이제 에어 기술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에어 기술이 1979 년도에 출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979 년이면은 몇 년 전입니까? 46년 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46년 전 자동차 사용하십니까? 46년 전이면은 포니가 나오기도 전 아닌가요? 요즘에 뭐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46년 전 자동차 타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신발은 46년 전 거 사신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테크닉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옛날의 헤리티지에 몰두하지 마시고 나의 무릎 관절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테크닉이 있는 운동화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운동화를 사실 때에는 신발을 사실 때에는 아침 시간에 가지 마시고 저녁 시간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발이 저녁 시간에는 훨씬 더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부은 상태에서 신발을 고르셔야지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고요. 뭐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뉴발란스 매장에 가서 2002R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 사십시오. 요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거 요즘에 전국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은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운동화에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은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 양쪽 다리에 이제 신경이 망가졌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양쪽 발 쪽이 신경이 망가지니까 굉장히 좀 아팠어요. 예, 발 쪽이 아프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발 쪽에 좀 무리가 안 되는 이제 운동화를 좀 신어 볼까.' 이래 가지고 거의 모든 브랜드 거 운동화를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사면서 다 체험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에게는 역시 뉴발란스하고 아식스가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이제 어 전국의 매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발란스 2002R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뭐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랑 뉴발란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요약해 드릴게요. 자세에 따른 이제 무릎 하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릎에 안 좋은 하중이 걸리는 이제 자세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엎드려 걸레질이나 밭일이나 W자 앉기, 다리 꼬기, 자식 생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보호대 하지 마시고 입식 생활이나 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운동화 착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지지요. 무릎 통증 영양제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웅 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자전거 타기 괜찮죠?"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전거도 자전거 나름입니다. 실외 자전거는 무릎에 공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외 자전거는 바깥에서 워낙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뜯 꺾어 버리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자전거 중에서도 사이클을 하듯이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자전거 이런 거는 권고가 되고 있지 않고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 S라인을 유지해서 척추를 펼칠 수 있는 자전거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롤리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가 바닥이 딱딱한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바닥이 딱딱한 친구도 있고 바닥이 스프링처럼 띠용띠용하는 친구도 있고 일상생활에 적절한 중간 강도가 있는 신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신발 또 모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뭐 2025 년도에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 정보가 사실은 1-2 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잘 모르겠으면 2002R 사시면 됩니다. 네, 햇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0대 초반이시고요. 골다공증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몇 달 전부터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주사도 맞았습니다. 네, 관절염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네, 6개월 간격으로 관절 주사를 맞고 계시군요. 궁금한 건 연골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는지, 또 하나는 6개월을 먹는 게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을 먹는 게 관절에 그 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골 주사는 연골 주사도 연골 주사 나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6개월마다 맞는 거는 뭐 스테로이드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연골막을 윤활시켜 주는 성분이냐 아니면은 연골막을 재생시켜 주는 성분이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뭐 학문적인 근거는 뭐 강력 추천할 정도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학문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골 윤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골 재생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 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거 저는 이제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잠시 이제 뜸을 들였던 이유가 그중에서도 주사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비싼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서까지 근거가 부족한데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쪼끔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은 몇백만 원 이상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햇살님께서 네 윤활시켜 주는 거 맞고 계시군요. 네. 하얄루로니데이즈 맞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뭐 뭐 재생시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윤활 효과가 더 크니까요. 뭐 둘 중에 하나 맞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환자분들께 놓아 드리고 있고 네 자전거 체인이 녹슬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기름칠 해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6 개월에 한 번씩 가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롤님께서 "무릎이 약간 아픈 상태에서도 실내 자전거 타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내 무릎을 치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같은 실내 자전거를 하더라도 강도를 너무 높여 가지고 땀을 찔찔 빼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방송 계속 보시라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빈딩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근력이 약해서 실내 자전거를 추천받아서 꾸준히 돌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가끔 돌리고 나면 무릎이 시큰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면 근력이 생길 때까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지난번 방송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 좀 무리한 것 같다. 아 너무 뻐근하다.' 이렇게 되면은 강도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니까 강도를 좀 줄이시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LOB 님께서 "콕 찍어 주시는 거 아주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콕 찍어 드리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삼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좀 무섭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이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콕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뭐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학문적인 부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 저 조항부라는 사람이 너무 무식하게 이제 콕 찍어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실까 봐 제가 좀 무섭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방송이니까요. 저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집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넘어가 주십시오. 무릎 통증 영양제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무릎 통증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약이 아니란 말이죠. 건강기능식품이 다 약이 되고자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탈락한 것들이 기능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기능성 원료로는 이제 관절의 성분으로 된 게 또 있고 그다음에 관절염 쪽에 이 항염증 효과가 있거나 항산화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절 영양제의 효과를 봤더니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빨간불 들어왔네요. 그리고 미국 관절 학회에서는 빨간불 들어왔네요. 그리고 관절 수술 학회에서는
주황색 불 들어왔네요. 빨간 불은 "야 이거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불은 "아 추천하지 않는다. 안 하는 쪽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관절 영양제 굉장히 핫한데요.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성적이 이렇습니다. 예 성적이 이래요. 예 완전 열등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경이가 지금 실망하고 있죠. 그래서 관절 영양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의 성분을 이루는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콜라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항염증 항산화 물질인 보스웰리아, 강황, 초록잎, 홍합 오일, MSM, 황금 추출물, 아보카도, 피크노제롤 등등등이 있는데요. "단기 통증 감소, 단기 기능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가 결론입니다. 효과가 있다도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장기 통증 기능 개선 효과에선 우수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역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일 뿐이다.'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건강기능 관절 영양제를 처방할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관절 영양제를 먹는다고 '내 관절이 이제 재생이 될 거다.' 하는 거는 완전히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조법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관절 영양제는 이제 단기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 통증 개선 효과는 우수하지 않고 영양제는 보조적 요법일 뿐이니까 과도한 비용을 쓰지는 말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아주 비싼 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 들어오시면 드시고 또 어느 정도 뭐 가격대가 괜찮다면 드실 수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보조요법으로 추천해 드린다면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과하게 비싼 거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릎 통증 3 부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게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야 되는 게 무릎 통증의 관리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요거 한번 좀 봐 주세요. 만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Q&A 밀린 거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을 좀 줄여 가지고 이거 이전 방송에 질문하셨던 분들 대답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든 해 볼게요. 어떻게든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항상 실시간 댓글 캡처해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답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 그다음에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방송 그리고 오늘 이 생활 습관 방송까지 3 가지 방송 세트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4 가지 방송을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척추에 대해서 허리가 아픈 이유,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 그리고 허리 생활 습관, 척추 생활 습관, 척추 운동 생활 습관 요런 것도 이제 찍어 놨으니까 사실은 이제 무릎 통증도 척추 통증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콘텐츠들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척추에서 제가 신경성술 많이 하는 거 요것도 따로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하는 콘텐츠도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계속 찍는 이유는 제가 월 2회 고정 출연 중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올해 2025년 동안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4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신경이 고장이 났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너무 찍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찍어보네요. 왜냐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은 사실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시잖아요. 근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경이 고장 나서 생기는 통증이고 불타는 통증, 얼음 같은 통증, 칼로 쑤시는 통증, 저릿저릿한 통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대상포진, 3차 신경통, 당뇨병성 통증, 항암 치료 후 신경통, 그다음에 척추 디스크 후에 이제 계속 저리고 찌릿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에는 또 3부작으로 목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고요. 6월 달, 7월 달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또 3부작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작에 맞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동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팅에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다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자, 무릎 통증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도 잘 바꾸셔야 됩니다. 다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저희 무릎 상부작 시리즈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